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2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김세훈님이 써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MMT 이론을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충분히 이제 그럴듯한 시나리오라 보여집니다. 셰일 오일로 인해 미국은 에너지, 식량, 안보, 소비, 생산 등 모든 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세계 유일 완전체 국가가 되었고 인구로만 보아도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는 전 세계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기존 브레튼 우주 체제를 포기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 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미국이 구축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 뒤에 있는 금융 세력이 이제 추구하는 게 사실 이거죠. 신세계 질서를 만들고 거기 이제 맞물려서 세계 단일 통화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이제 그들의 이제 목표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질서에 포함되지 못하는 국가들은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보면 반미 친중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그 나라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지난해 한 해만 340만 명이 이제 나라를 떠났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베네수엘라 인구의 한 10분의 1 이상 넘는 10%가 넘는 인구가 지금 다른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분위기 속에 당연히 화폐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MMT 이론은 암호화폐로 완전히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정말 기존의 경제 구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항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걱정까지 생기네요. 얘기를 해주셨고 보시면 지금 이 화폐 개혁 그리고 이제 MMT 이론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고 미국의 이제 샌더스 상원 의원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MMT 이론 그 스테파니 경제학과 교수의 주장과 맞물려서 같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어제 그 블로그에 보면 그 미국의 이제 젊은 여성 하원 의원도 이 MMT 이론을 그린 뉴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MMT 이론 그냥 돈을 막 찍어내서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008년도 이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보시면 2008년도 이후에 이제 2011년 정도에 한 4% 근처까지 이제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2% 중심으로 2%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현재도 뭐 1.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미국이 분명히 돈을 2008년도 서브프라임 이후에 돈을 이와 같이 양적 완화를 세 차례에 걸쳐서 돈을 거의 4배가량 이렇게 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안정적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나중에 경제 위기가 오든 아니면 뭐 우리가 실제로 재정이 필요할 때 이렇게 돈을 찍어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이다 보니까 결국에 다른 나라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한 꼴이 된 거고요. 그 반미 친중 국가들 대표적인 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지금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다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MMT 이론을 이제 내놓고요. 만약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그 MMT 이론이 민주당이 이제 주류 어떤 정책으로 확정이 되고 거기서 민주당이 당선이 됐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그때는 실제로 이렇게 돈을 찍어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때 저는 인플레이션 지금 이제 몇 개 나라들만 전 세계에서 몇 개 나라들만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는 뭐 유로존 그 어제 이제 보여드렸던 그 보시면 어제 보여드렸던 이 돈에서 그 지금 베네수엘라, 이란, 터키,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그 이후에 이제 유로존이 저는 경제 위기를 프랑스 지금 국민 그때 인터뷰할 때 보셨잖아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던 그럼 그런 나라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중산층들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년님이 써주셨고요. 아임 토큰
지갑을 삭제를 했는데 니모니 코드도 저장 못했는데 이런 경우는 거래소가 자체 이더리움 주소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IM 토큰 지갑 해서 니모니 코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복구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용을 답변을 오늘 꼭 정순현님 쓰신 글 아니라 오늘 영상 밑에라도 답변을 달아주시면 한번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정순현님 말고도 또 이런 문제로 코인을 못 찾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달아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너는님이 써주셨는데 보시면 예, 인용입니다. 어제 이제 그 하드포크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무나 만들고 해서 가치가 없다. 돈 주고 20분인가 40분 만에 만들 수 있으니 가치 없다. 뭐다 하는데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기자가 방금 만든 MBC 코인 100억 개 가질래? 비트코인 1개 가질래? 하면 뭘 선택할까요? 써놓고 보니 MBC라는 말에 혹해서 달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듯. 네, 동네 교회에서 달란트 만들 수 있으니 신세계 상품권은 사기라고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최근에 사실 뭐 이런 지금 뭐 MBC 코인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MBC 코인이라고 하면 마케팅을 하면 당연히 사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최근에도 이제 보면 뭐 대기업 뭐 S사 아니면 뭐 H사 또 뭐 A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L사 뭐 이런 이렇게 대기업들의 어떤 이름을 이제 후광 효과라고 하죠. 대기업들의 이름을 앞에 내세워서 이런 코인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여러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실제로 이제 그 코인들이 나와서 개발이 그러니까 신용만 하는 건지 진짜로 이게 개발이 되고 있고 개발자들이 있고 진짜 어떤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보세요. 투자는 충분히 그러니까 뭐 어떤 타이틀을 걸고 어떤 대기업 타이틀을 걸고 돈을 모았습니다. 모은 이후에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와서 개발하는 신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갑도 만들고 개발자들 뽑아서요. 지갑도 만들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할 수 있죠. 거래소에도 돈을 주면 상장을 시켜주니까 돈 주고 상장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개발하는 것처럼 하다가 흐지부지 하다가 그냥 많은 이런 식의 이제 실제로 이런 아예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개발을 해서 제대로 해서 뭔가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한번 돈을 모을 목적으로 돈을 모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모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일단 사기꾼 소리를 안 들으려면 감옥 가기 싫으면 당연히 개발하는 신용을 하고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런 어떤 분명히 회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되도록이면 저는 그래서 이미 네트워크가 갖춰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검증이 충분히 되고 개발 의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코인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앤드류 정님이 써주셨어요. 크루드오일, 골드, FX 마진 등의 선물 시장에서 나름의 트레이딩으로 점심시간 전 10분 활용, 동료들과 함께할 만큼의 식비도 문제없이 수익 실현하였으나 한순간의 멘탈 붕괴, 초심을 잃은 배팅과 연속되는 마진콜로 깡통을 몇 번이나 경험했나 모르겠습니다.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단순히 숫자 놀이로만 느꼈던 과거의 잘못이 지금은 후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암호화폐라는 또 다른 시장에 입문하면서 참 배울 게 많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넘쳐나는 포모 기사를 어찌 선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예, 이렇게 써주셨고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를 써주셨는데 이 뒷부분은 이제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앤드류 정님 이 글을 읽은 이유는 여러분도 혹시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FX 마진 또는 제가 이제 옵션 매매를 거의 이제 10년 했잖아요. 하면서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이 레버리지가 있는 상품들은 굉장히 이게 컨트롤하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내가 처음에는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해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들어가게 되고 또 몇 번 성공하다 보면 이거 충분히 지금 이렇게 내가 다 잘 들어맞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또 배팅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배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잘 되다가
잘 되다가 한두 번 삐끗하기 시작하면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그 손해 본 거를 한 번에 만회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더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다른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위험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거의 이제 깡통으로 간다. 옵션 매매, 증권사에 옵션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계좌를 만들면 4개월 만에 그 돈에 상관없이 뭐 10억을 갖고 들어오든 뭐 100억을 갖고 들어오든 돈에 상관없이 4개월 정도 되면 평균적으로 깡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위험한 상품인 거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뭐 비트맥스라든가 뭐 후오비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5배 레버리지만 쓴다라고 하더라도 변동폭이 크잖아요. 암호화폐 시장은 20%만 내가 정해놓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도 깡통인 겁니다. 만약에 10배 쓰게 되면 10% 변동성에 깡통이 되는 거예요. 반대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뭐 100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100배 레버리지를 쓰면 1% 움직임에 그냥 마진콜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아무리 이 시장이 나중에 암호화폐 시장이 잘 가서 비트코인이 진짜 뭐 10억 가고 이렇게 뭐 이더리움이 진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가도, 리플이 뭐 100만 원 가도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 전에 깡통되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상승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 레버리지를 쓰지 말아라. 사실 대출도 약간의 일종의 레버리지긴 한데, 대출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가 월 소득으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월 소득도 이자 비용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자 비용이 아니라 나중에 경제 위기 상황이 와서 이자가 진짜 우리 옛날 IMF 때처럼 금리가 뭐 17%, 20%까지 육박하는 그런 금리에도 내가 이자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빚은 갚아야 된다. 그것도 이제 레버리지인 거니까요. 왜냐면 나중에 이자를 못 갚아서 결국에 이제 그 은행권에서 너 상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갚을 수가 없으면 이 갖고 있던 자산을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막 한 1000만 원 이렇게 왔는데 다 아직 오르지도 않았는데 정리를 하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항상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물론 나는 레버리지를 써서 충분히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제 트레이딩 그만큼 잘하고 계신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이 어느 순간 바뀌게 되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요. 만약에 레버리지 해서 투자를 해서 이제까지는 성공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관리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 그냥 일반적인 저 같은 분들은 레버리지를 10년 동안 선물 옵션 매매를 했어도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JK 루이스님이 써주셨어요. 네, 잠시만요. 금융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기 영상은 제이라는 분으로 두 분 모두 다 금융붕괴를 예측하고 하시는데, 제이님이 왜 암호화폐 시장이 먼저 올 수 없는지에 대한 다른 합리적인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을 이제 물어보셨고, 일단 저도 이제 영상을 봤는데요. 일단 뭐 그분 의견은 이제 그분 의견인 거고, 저는 또 제 의견이 있는 거고, 제가 이제 뭐 그분에 대해서 뭐 어떤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가진 생각, 제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드리는 게 저는 이제 맞다라고 보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침체 국면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침체 국면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뭐 이 그림 말고요. 이 1988년도 이 이코노미스트 잡지를 보면 이때 이제 2018년도에 이렇게 어떤 세계 단일화폐, 그리고 밑에는 이제 기존 법정화폐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징하는 게 뭐냐? 1988년도에 왜 이와 같은 어떤 이미지 가 나왔을 거냐. 여기 이제 Get Ready for World Currenc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단일 통화를 미리 이때부터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보시면 이미 이제 금융 세력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법정 화폐라는 게, 달러라는 게 이렇게 1000에서 지금까지 화폐 가치가 떨어졌고요. 1988년도엔 85까지 떨어졌습니다. 85면 뭐냐면 1000에서부터 85가 됐기 때문에 이미 그 달러의 가치가
92% 정도, 92%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준비를 한 거죠. 야, 안 되겠다. 달러 가치는 어찌됐든 결국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0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0으로 갔을 때 달러 대신 우리가 이제 그 패권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어느 곳으로 이제 이전을 시키면서 가치를 이전시키면서 우리가 패권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들이 생각을 했고 그들이 준비한 게 저는 세계 단일 통화 암호화폐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금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보시면 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세계 파이낸셜 에셋으로 있는 금은 6만 톤 그리고 은은 31,700톤 은이 오히려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과 은을 중심으로 돈은 이렇게 돼 있어요. 2.5 트릴리언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조 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금과 그러니까 금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금이 1달러당 뭐 1,300달러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온스당 1,300달러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1,300달러가 아니라 1온스당 뭐 10,000달러, 1온스당 30,000달러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결국에 그냥 돈을 찍어내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왜 그러냐면 결국에 이제 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고요. 금을 들고 있지 않고 그냥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그 인플레이션을 떠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이거는 예전에 그 경제 대공황 때 그때 이 경제 대공황 이때 1929년도요. 이때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때 보시면 29년도부터 33년도까지요. 이렇게 미국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합니다. 급등한 이유는 뭐냐면 침체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자산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급등을 합니다. 달러 가치는 급등을 해요. 왜냐면 사람이 돈을 안 쓰는 거죠. 돈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과 달러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면서 그 달러의 가치가 한 15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니까 침체됐던 경기가 이제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유동성을 공급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MMT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MMT 이론이 될 수 있는데 그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게 결국 다시 금을 기준으로 달러를 풀어내는 게 저는 뭐가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전 세계에 있는 금은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고 그 한정돼 있는 금을 가지고 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더 힘을 실어주겠다 이건데 저는 이제 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게 뭐냐면 금 보유량이 미국이 8,000톤이고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가 거의 이제 3개국이 8,000톤이고 나머지 또 이제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합하면 뭐 2,000톤 가까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또 그 이후에 뒤로 이제 챙겨놓은 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금에 힘을 실어줬을 경우에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을 기준으로 금에 이제 달러를 맞춰서 뭐 1온스당 10,000달러, 1온스당 30,000달러로 힘을 실어주는 건 쉽지 않고 그리고 금 차트를 본다라고 해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제 채널을 그렸는데 잠시만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금 차트를 보면 금 차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서 상승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상승 여력이 크지 않고 여기서 이제 금 차트를 1온스당 뭐 10,000달러까지 보내면 되지 않냐.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채널 안에서 비트코인 상승 채널 안에서 비트코인을 올려서 상승 채널 상단부까지만 올려줘도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가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 뭐 2,000여 개가 넘는 그 암호화폐가 있고 모든 데이터와 모든 자산들을 디지털화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암호화폐는 유동성을 원하는 만큼 공급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지고 있는 그 빚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 정부 부채가 22조 달러입니다. 22조 달러고 지금 2028년도에는 33조 달러가 돼요. 이 얘기 뭐냐면 미국 정부가 자기네 재정 수입으로는 도저히 이제 빚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그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인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엔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또 중국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중국을 이번에 양털깎기를 하는 건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갚을 때 가장 돈 갚기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빌린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한테 100을 돈을 빌렸다고 했는데 그 100이란 돈의 가치를 10 또는 1로 떨어뜨린다고 하면, 물론 갚는 건 100을 갚겠지만 실제 갚을 때는 1 또는 10 정도에 해당하는 그 가치로만 해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40밖에 남지 않은 미국, 그 4%도 채 남지 않은 달러의 가치를 0으로 보내버리면 중국은 당연히 앉은 자리에서 그냥 털리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 갖고 있던 거 다 휴지 조각 되는 겁니다. 휴지 조각 되는 거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비트코인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비트코인 또는 뭐 리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스텔라 루멘이 될 수 있습니다. 리플이라든가 스텔라 루멘은 미국이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가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은 뭐 중국이 많이 갖고 있다, 아니면 미국이 많이 갖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나눠지긴 하는데, 저는 비트코인도 미국이 충분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이제 힘을 실어준다, 또는 리플에 힘을 실어준다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봤던 그 세계 단일 통화, 그 금융 세력이 얘기하는 세계 단일 통화가 이게 뭐 스텔라 루멘이 될지 리플이 될지 비트코인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세 개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그 나머지 암호화폐들도 저는 같이 따라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미국 정부의 그 22조 달러에 달하는 그 빚도 정리를 하고, 중국에 빌린 그 빚도 전 자연스럽게 미국이 손쉽게 정리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의 어떤 패권, 기축통화로서의 패권도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자신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걸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 독보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금에 힘을 실어주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을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금이라든가 은은 같은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띌 거라고 보고 있고, 저도 이제 은화를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암호화폐가 저는 충분히 상승률이 훨씬 클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도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저도 틀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제가 틀렸을 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올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에 은화를 둔 거죠. 제가 만약에 무조건 나는 100% 내 말이 맞아, 그리고 내가 한 대로 갈 거야, 이 시장이 무조건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금은 뭐하러 제가 사서 보유하고 있겠어요.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자산의 일정 부분은 뭐 금이라든가, 저는 이제 은에서 은화를 선택했는데, 은화를 선택해서 이제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뭐 의견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포지션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를 그거에 맞춰서 자산 배분을 저는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우님이 써주셨어요. 잠시만요. 예,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방송 들으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총알이 없는 것이 안타깝네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무리하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으며 조금씩 매수하며 코인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방송을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그드라시라는 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계속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자체 거래소 3분기 메인넷 가격 변동도 없고 거래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제가 국내 코인들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약간 문제가 있어서요, 국내 코인들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얘기는 따로 특별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일단 지인분이 아는 분이 또 이그드라시 관계자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일단 열심히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만 제가 전달을 해서 들었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리플님이 써주셨어요. 90년 초에 대학생활 때 시티폰이 나왔다고 언급하시는 거 보니 저랑 연배가 거의 비슷할 듯 합니다. 참고로 저는 90학번, 90학번입니다. 직장생활 초기, 아마 90학번이라고 하면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이제 오래됐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마 90년생이
초기이신 분들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있을 거니까요. 직장생활 초기인 1999년도에 주식을 하게 되어 10여 년간 거래를 하다가 개미가 이길 수 없는 시장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손실을 보고 주식시장을 접었습니다. 그 후 2017년도 5월에 암호화폐를 알게 되어 어떤 것인지 공부를 하다가 2017년 10월부터 투자를 하였고 불장도 경험을 했습니다. 한없이 올라갈 것 같던 시장이 한순간에 폭락으로 이어졌고 2018년 기나긴 하락장을 경험했습니다. 10년 넘게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면서 얻은 교훈이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 그리고 대장주를 위주로 거래할 것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암호화폐를 투자하면서 위 원칙을 준수하여 1년 반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분산 투자를 하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리플 위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분산 투자로 인해서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50% 정도인데 앞으로 갈 시장에 비하면 이 정도 손실률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여윳돈이 있는데 이 금액은 시총 10위권 내 코인을 H님 저의 투자 방법인 교체 매매로 코인 수를 늘릴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날과 함께 힘들었던 장이 마무리되는 듯 합니다. 라고 써주셨고 예, 전 고점 돌파 시에 정모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모여 과거에 힘들었던 얘기를 나눌 시간을 기다리며 이렇게 적어봅니다. 좋은 얘기 써주셨고요. 예, 저랑 진짜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90년대 대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주식 투자 그리고 또 옵션 매매를 또 10년 넘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암호화폐 들어온 시기도 뭐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랑. 그래서 보시면 투자를 원칙을 잘 세워서 투자를 잘 하고 계시고 지금 이 리플님처럼 하신다라고 하면 전 다른 분들도 크게 무리하지 않고 전 투자에 성공 투자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분산 매매에서 분할로 매수하시고 대장주 위주로 시총 위에 있는 대장주 위주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마이너스 50%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지금 4,000불 정도인데 8,000불까지만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제 아마 수익 되실 것 같고 그 이상 된다 전고점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아마 큰 수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내용 써주셔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음 이제 강채은님이 써주셨어요. 라이트급보다 헤비급이 행동은 느려도 파괴력은 높은 것처럼 어느 날 메이저 코인은 크게 점프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제 시총 낮은 코인들은 펌핑 이렇게 막 3배, 4배 이렇게 잘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진짜 이게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코인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사실 또 리스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펌핑이 나왔을 때는 큰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 개발이 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하다가 중간에 이제 멈추고 아니면 개발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고 도태될 수 있는 거다. 아니면 다른 어떤 경쟁사가 치고 나가면서요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라이트급 이런 것보다 좀 무거운 코인들, 무거운 암호화폐들이 실제로 좀 느려도 한번 가게 되면 꾸준히 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댓글을 안 달았는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원래 성격이 급하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손 넘어가는 컨셉인 건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제가 말하는 게 지난번에 어떤 분은 너무 느려서 답답하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느리게 얘기하냐.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런 분들은 배속을 좀 빨리 해서 보시면 됩니다. 1.25부터 2배까지 볼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영상을 다시 모니터링 할 때 1.75배 이렇게 보고 다른 분들 영상 볼 때도 다른 분들 영상은 이제 제가 한 얘기는 아니니까 좀 더 주의 깊게 듣기 위해서 1.25나 1.5배 정도 이렇게 말하시는 분 속도에 따라서 조절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제 말이 빠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좀 더 늦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요. 크립토 리드스 리얼 파비뉴 님이 써주셨어요. 기복이 형 진짜 착한 분이다. 저 이것도 그때 빵 터졌는데 기복이 형이라고 처음에 누군가 했어요. 그러니까 송기복 님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걸 알려주시다니 난 알아도 굳이 말 안 했는데 리스펙. 이 판이 엄청 눈치 게임이네요. 금은 비트코인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2분기가 엄청 설렙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써주셨고 일단 저도 이제 송기복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송기복님 같은 경우는 그 IMF도 직접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주식 투자를 할 때 IMF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IMF는 겪었지만 그때는 제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체감을 하긴 어려웠다는 거죠. 물론 2008년도 금융위기는 제가 직접 체감했지만 현장에서
그렇다라고 보면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어떤 그런 경험을 듣는 거는 간접 경험으로 듣는 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크립토리즈 리얼 파비님이 항상 송기붕님 댓글은 항상 확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송기붕님 글을 많이 써주시는데 제가 봤을 땐 다 도움되는 글이고 다 경험에서 이제 묻어나와서 하는 얘기이시니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소개 못 해드리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항상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만 더 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김현숙님이 써주셨어요. 잠시만요. 비트 주봉 20주, 50주 골든 크로스를 위해선 비트가 원화 300만원 정도 떨어지고 길게 횡보하면서 50주 이평선 내려오면서 비트가 오르면 정배열되면서 상승장 시나리오로 이후는 볼벤 관점에서 상단과 중간을 터치하면서 불장이 올 것으로 감히 예측해 봅니다. 정배열 전에 깊은 하락 한 번은 줄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예, 뭐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게 주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예, 주봉으로 보면요. 주봉으로 보면 지금 현재 잠깐만요. 제가 이평선을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 색깔은 바꾸지 않고 그냥 20주 날짜만 변경을 할게요. 그 다음에 120주, 200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김현숙님 말씀은 이게 지금 잠깐만 이게 자동으로 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색깔이 좀 색깔을 바꿀게요. 빨간색 이 20주 이동 평균선이요. 여기 지금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현숙님 얘기처럼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하락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견은 이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MW님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MW님 같은 경우는 뭐 3,500불까지 조정 받을 수 있다 얘기해 주셨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면 3,500불이 아니라 한 3,300달러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우리 이제 김현숙님은 원화로 이제 300만 원이니까 원화로 300만 원이 되려면 달러로는 한 2,700달러까지도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2,700달러까지 이렇게 뭐 빠졌다가 그 다음에 반등을 해주고요. 반등을 해주고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20주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200주선과 이렇게 오히려 이제 데드크로스가 한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날 수 있고 그 이후에 내려오면서 지금 50주 이동평균선이 따라와서 내려와 주면서 여기서 이제 정배열돼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 하고 여기서 오히려 이제 20주선을 넘어가서 50주선까지 터치하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는데 조정을 깊게 받고 올라가 주거나요. 아니면 조정을 여기서 짧게 받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라간 이후에 그때 여기서 한 8,000달러까지 올라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깊게 눌러주는 이런 형태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이제 뭐 세력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120주선에서 개인들이 많은 물량을 털어낸다. 많은 물량을 털어내고 이게 이제 저항으로 보고 여기서 깊게 눌러줄 거라고 예상을 해서 많이 정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세력 입장에선 굳이 여기서 조정 안 주고 여기서 그냥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깊게 조정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조정은 주긴 줄 거다라는 부분하고요. 조정을 근데 이제 여기 20주선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조정을 깊게 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번 주는 20주선을 넘어가서 안착을 할 것인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2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또 의견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또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주시면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그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